전북이 재개한 포항의 모스페 항소가 결국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K7 리그에선 무자격 심판이 경기를 진행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심판을 둘러싼 사건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네베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지난 K리그 35라운드 포항 스틸러스는 전북 현대와 경기에서 부상당한 김용환을 대신해서 신광훈을 교체 투입했는데요. 문제는 포항에서 교체 선수지에 7번 김인성 선수와 17번 신광훈을 교체한다고 적어냈고, 교체할 때 내는 이 보드에 7번과 17번이 교체라고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용환이 부상으로 나가자마자 신광훈이 들어왔고, 교체 대상이던 7번 김인성 선수는 경기를 6분 정도 계속 뛰었는데요. 전북 벤치가 결국 이것을 인지하고 김인성이 교체되지 않았다라고 항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전반 32분에 결국 김인성을 빼고 김승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모양새는 김용환 아웃, 신광훈 인. 그러니까 김용환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오고 김인성이 나가고 김승대가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김인성이 나가고 신광훈이 들어가고 김용환이 나가고 김승대가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환이 아웃되지 않았으니까 서류상 포항은 12명이 뛴 경기가 된 거죠.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후 전북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규정상 7번 김인성은 17번 신광훈과 교체 아웃되었기 때문에 경기에 뛸 수 없는 무자격 선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의 예상은 2021년 광주가 선수 교체를 4번 했다는 이유로 0대3 모스패를 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모스패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요. 광주FC 모스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2명의 선수를 동시에 교체 투입하려고 했는데 대기심이 임의로 그 1명의 선수를 먼저 교체를 시키고 이어 교체시키는 바람에 교체 투입 횟수 3회를 초과해서 4회가 되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프로연맹은 이제 10월 28일 열린 경기에 대한 결정을 11월 4일 FA컵 이후로 미뤘고, 포항이 우승을 한 이후인 11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전북 현대 이의 제기를 이제 기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심판의 확인 미비라는 것인데요. 교체 용지에 7번과 17번의 교체가 적혀 있고 사인보드에도 그렇게 들어갔다면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이 그것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항 스틸러스의 팀 매니저는 7번과 17번을 적었지만 포항 측 벤치,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는 3번과 17번을 교체했다고 생각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후에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려 김승대를 재투입했던 것이잖아요. 일단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 경기에 배정된 6명의 심판을 전원 징계하여 2부 리그로 내려보냈습니다. 지방의 K7 리그에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경기와 1경기에 걸쳐 무자격 심판을 배정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작성되는 경기 보고서에는 해당 심판의 이름이 아닌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심판의 이름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요. 지역 K7 리그에서는 지역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협회 심판위원장이 무자격 심판을 배정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심판비까지 지급한 사건입니다. 무자격 심판을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심판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기용했다고 했는데, 원래는 지역 내 심판이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심판을 차출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기용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축구협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스포츠윤리센터에까지 신고가 되면서 그쪽의 조사와 그쪽의 결정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무자격 심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은 1년에 한 번씩 관련된 테스트를 통과해야 자격이 유지되는 갱신 시스템인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응시하지 않으면 심판 자격이 정지되고 비활동 심판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즉 심판위원장이 아는 심판이지만 현재 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심판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기용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번 두 사건을 다루기로 하면서 주위에 이제 각급 심판 4급부터 1급까지 다양한 심판들과 연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껴진 건 좀 시스템의 부재였어요. 먼저 프로를 들어볼게요. 프로는 소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판위원회든 연맹이든 간에 사안을 최대한 뭉뚱그리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이번 전북의 항소 기각 이야기도
프로연맹에서 광주를 예를 들었는데 납득이 안 가죠. 그때는 광주의 실수고 지금은 심판의 실수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징계를 발표했지만 이전에는 징계 여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정이 배제되고 어느 날 2부 리그 배정, 어느 날 1부 복귀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 심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수입 지원이 되지 않는 직업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만약 징계를 하면 이제 그 해당 심판에 대한 생존권이 위협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납득의 문제잖아요. 팬들이 심판 판정에 대한 해석을 알 수 있다면 혹은 애매한 판정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소통을 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심판에 대한 여론이 지금 정도로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 문제는 더더욱이 심각한데요. 여러 심판들이 심판수 부족을 호소합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지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심판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하지만 와중에 자격증은 땄지만 이 경기를 뛰지 못하는 심판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정식 경기고 정식 경기의 중요도만큼 안정적인 배정을 원하는 특성상 경험치를 쌓을 만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현직 심판들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심판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오히려 심판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주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풀을 확보한다면 현재 부족 사태를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축구에 있어서 심판은 필수의 요소입니다. 휘슬이 불려야 경기가 시작되고 휘슬이 불려야 경기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심판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는데 이 불신이 풀려갈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심판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스네벤이었습니다. 심판 보통 한 번 경기를 보는데 얼마 받아? 급마다 다른데 프로는 그래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경기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선 받는 걸로 알고 있어. 등급은 축구협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이제 원래 5급 있었는데 내년부터 없어져. 4급, 3급, 2급, 1급까지 있고 이 위에 프로 심판이 있고 이제 그 위에 국제 심판이 있는 건데 프로 심판은 정년이 있고 그러니까 4급, 3급, 2급, 1급은 이제 아마추어 경기인데 1급이 이제 유일하게 대학교 경기 같은 거를 볼 수 있고 뭐 청소년 대표팀 연령대 레벨의 경기를 볼 수 있고 이제 이 정도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도 생활이 되는 상황은 아닌 거고 프로 심판이 페이가 적은 건 아니거든. 왜냐면 경기당 한 200만 원씩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매주 경기에 배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김민재 닮은 심판 유명했잖아. 정동식 심판이라고. 그 심판 같은 경우 환경 공무관이라고 예전에 환경미화원 겸하고 있고 예전에는 심판직을 하면서 아마추어 지도자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놨어. 그러니까 가장 상황이 좋은 건 그냥 용품을 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심판을 하면 좋은데 보통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 핸드폰을 판다거나 혹은 뭐 관련된 다른 업계에 종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근데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를 하는 게 낫지 심판한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거 아니야 심판이? 이거는 그냥 내 경험에 내가 심판 자격증을 땄을 때 난 경기 배정이 안 나왔어. 그 지역의 심판위원장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면은 거기 가서 노력을 하겠는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 심판의 경우에는 지금 조기축구 있잖아. 조기축구에 심판을 매칭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 볼 수 없겠는가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경기는 매주 아마추어 경기지만 경기는 엘리트 경기는 계속 매주 진행이 되니까 매주 좋은 심판들이 가야 되잖아. 왜냐면 심판 판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적은 심판은 자연스럽게 배정이 안 되는 거고 배정되는 심판들은 자기만 배정이 되니까 이 피로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배정이 안 되는 심판들 경험이 안 쌓이고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활동을 쉬어버리는 경우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심판의 인구는 몇 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 협회 홈페이지를 봐야 하는데 허수가 많을 수도 있어서 왜냐면 자격을 유지하고 활동 안 하는 심판들이 꽤 많아. 내가 전에 듣기로는 지금 1급에 내가 아는 심판들이 좀 많은데 1급 심판들 기준으로도 심판위원장이 어떤 경기에 이거 갈 수 있니? 예, 갈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심판을 거기다 배정해놓고 그 경기에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고 지금 근데 1급 심판인데도 중학교 경기도 가고 고등학교 경기도 가고 원래 1급 심판 이제 대학교 유리그
그런 경기를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 이제 K4, K3 이제 이쪽 세미프로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K3부터 K3까지 이 심판분들은 1급부터 등급으로 뛰는 거잖아. 세미프로는 이제 등급까지 뜨는 거지. 심판 수가 지금 부족하니까 심판 없이도 경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어. 그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무자격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잘못을 한 게 뭐냐면 심판위원장이랑 경기 감독관이 있어. 무조건 어떤 경기든 심판위원장과 경기 감독관이 함께 심판위원장 그 심판을 다 배정하고 그 심판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수합하는 사람이고 경기 감독관은 이 경기가 잘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무자격 심판을 데려왔고 무자격 심판 경기를 진행하는 상황을 경기 감독관이 봤잖아. 그러면 이 배임하는 상황,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돈을 수령해 갔으니까 배임이잖아. 이 배임하는 상황을 이 경기 감독관도 알고 있었단 얘기야. 원래는 들테면 형이 뭐 경기도 광주쯤 산다고 쳐. 그러면은 광주인데 형이 축구 경기를 운영하는 그 심판위원장이야. 광주에 심판이 없어. 그럼 이천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천에서 가서 얘기하고 이거 절차가 너무 귀찮고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히 활동하다가 올해나 한 몇 년 전부터 좀 못했는데 그냥 내가 친하게 지냈던 이제 심판 동생한테 가서 연락해서 야, 너 이날 경기 한번 봐라. 심판 한번 봐라. 그리고 이름은 뭐 장동희로 적어서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문서 조작이랑 배임이 같이 있는 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정대로 했어야지.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심판이 확보가 안 됐으면 경기를 연기했어야 되는 게 맞고 심판을 확보를 하고 싶었으면 사실 타 지역에 있는 심판을 데려오거나 그게 여의치 않았으면 경기를 연기했어야지. 그게 안 됐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징계 사유인 거고. 징계라고 하면은 어떤 걸 받아? 보통은 이제 그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제명될 걸, 퇴출될 걸. 그러니까 심판위원장 아마 직위 해제될 거야. 경기 감독관이랑. 그러니까 프로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프로 사건은 광주 때도 대기심 미스였어. 2명이 같이 교체했던 교체 용지에 써서 냈는데 대기심이 임의로 1명만 교체했어. 그러니까 5명을 교체할 수 있으면 5번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5명을 3번 교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광주는 하프타임 때 교체를 안 했다. 하프타임 때 교체하는 것도 숫자에 안 들어갔다. 이 3번에. 그러니까 광주는 2명을 세워놓고 원래 이 2명을 3번째 교체에 넣으려고 그랬어. 근데 대기심이 이렇게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1명을 넣어버린 거야. 그리고 저도 교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갖고 또 넣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상대팀은 야, 얘네 교체 4번이야 라고 얘기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대기심 실수잖아. 얘네는 교체로 2명 적어서 냈는데 근데 이거는 물수패고 요거 같은 경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기심 실수가 아니잖아. 팀 매니저가 실수한 거잖아. 왜냐면 이거 사인보드에 대기심이 정확하게 7번과 17번을 냈고 그러면 했어야 되는데 코칭 스태프가 몰랐던 거지. 코칭 스태프가 몰랐지만 안에 있었던 심판이 7번이 안 나갔으면 여기 선수들 등판에다가 등번호 이따만하게 새기잖아. 그럼 등번호 보고 7번이 남아있어서 7번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광주나 포항이나 이 입장과 이 입장이 뭐가 다르냐. 결국엔 심판의 미스잖아. 근데 나는 이런 거지. 심판이 이런 실수가 쌓이면 이미지를 회복하기 힘들어. 그러면 아무리 우리 심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도 그거를 겪거나 지켜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공감하기가 힘들지. 지금까지 스냅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